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미국의 8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며 둔화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 심리 지수도 개선 흐름을 이어가며 경기 침체 우려를 덜었지만 주요 주가 지수는 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혼조 마감했습니다. 메타가 공개한 증강현실 안경인 오라이언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것이란 전망 속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국경절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의 유동인구가 약 19억 4천만 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 속에 국내 및 해외 여행 상품 예약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화장품주 보유율이 이달 들어 대폭 상승했습니다. 하반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까지 더해지면서 확대된 수혜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 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헤드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 체크에 들어가 보고요. 방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하루 대표입니다. 자, 오늘이 참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거기다 이제 3분기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했습니다. 참 증시가 3분기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다가올 4분기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야 될 텐데 우리가 이 다가올 4분기,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섹터, 그런 종목들 아직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4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 우리가 밀착 취재를 해야 되는지 뒤쪽에서 오늘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 오늘 50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9월의 마지막 그리고 3분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흐름이 절실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태까지의 흐름을 조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광장과 함께 세세하게 시장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헤드라인 통해서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뉴욕 증시에서는 물가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고점 부담감이 더 크게 작용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로 알려진 게 바로 PC의 가격 지수죠. 그런데 이 PC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또 전월보다도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반응이 좀 더 뜨거웠어야 될 것 같은데 경제 지표에 그렇게 민감할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고점 부담이 좀 더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또 다른 지표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시장에 경계감이 더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PC 지표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웬만치 부합을 하면서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션 국면에 있다는 거를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한 그런 상태인데 네.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의 그 증시 영향력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반면에 시장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주중에 발표될 ISM 제조업 지표라든지 PMI 지표라든지 이런 고용 굉장히 또 메이저 역할을 하는 그런 경제 지표들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망이 조금 더 남아있다. 이걸 좀 지켜보고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장도 이런 미국의 메이저 지표들 조금 경계감에 움직여주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또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제로 소멸로 인해 또 증시가 또 올라가 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기를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흐름을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가장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PC 가격 지수가 마무리를 지어주는 단계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조금은 보수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이와 관련해서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 두 번째 내용으로 국내 증시 이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에서 AR 안경을 공개를 했죠. 오라이언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메타버스주들 안에서는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원래 딱 소식이 나왔을 때는 사실 마이크론 실적에 조금 밀려서 주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조금 지속성을 가져가는 건 오히려 메타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재료 등장하고 나서 이제 뭐 네.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고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가주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올라와주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네. 그 시세가 오늘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고 단기 테마성으로 움직여주는 종목들 그리고 섹터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좀 단기 테마성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따라잡기보다는 한 몇 거래일 정도 지켜보고 눌림목 네. 자리를 준다면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사실 그동안 좀 뒤통수를 많이 친 섹터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아직까지 뭔가 이 메타버스 뭐 오라이언에 대한 뭐 그 실적이라든지 관련된 뭐 파급되는 영향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진 게 없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게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전적이 화려했던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은 과거를 떠올리면서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오늘장까지 슈팅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지속성은 잊지 못했습니다.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단기 트레이딩 접근으로 한다면 그래도 대표님의 밀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다음 헤드라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일부터죠. 내일 저희도 쉬는데 중국도 그렇죠. 이제 더 기나긴 쉼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중국이 워낙 어마어마하게 유동인구가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좀 저희가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또 워낙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그쵸. 뭐 하루 이틀 반나절 가지고는 원하는 이동이 안 곳에 되는군요. 도착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경절이 굉장히 긴 연휴인데 중국의 최대 명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인구가 그냥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외도 나갈 수도 네. 있겠고, 그럼 돌아다니면서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소비와 관련된 소비재들이 조금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와 관련된 밀착 종목들 오늘 제가 뒤쪽에서 설명드릴 텐데 관련 종목들도 이와 같은 이제 국경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뒤쪽에서 조금 더 밀착 종목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중국에서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또 소비 관련주들이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국경절 연휴를 맞아서 우리가 새로운 재료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밀착 종목 준비돼 있다고 하시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마지막 헤드라인 만나보도록 하시죠. 마지막으로는 화장품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고 하반기 실적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집 나가 있는 외국인이 화장품은 열심히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동안 또 조정 구간을 강하게 거쳤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자리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화장품이 조정받았던 이유는 이제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뭐 실적과 관련해서 중국향 매출 실적의 부재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주춤했던 네.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이 돈을 풀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이제 또 이런 화장품과 같은 이제 소비재들에 대한 매출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관련주들 특히나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시금 이제
실적 향상을 이끌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붙어준 것 같아요. 화장품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이외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타 국가들로 비롯된 이런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붙어져 있기 때문에 이 수출 실적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붙는 섹터 바로 이 화장품 관련주들 하반기엔 또 한번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서 화장품 관련주도 한 가지 준비해왔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광장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화장품 지난주에도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만나볼 이슈들 간략하게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각각의 이슈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팩트체크 들어갈 예정이고요. 하나씩 밀착 종목이 3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3개 다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50분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주식광장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 3개,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오늘 밤 11시에 하루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십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라이브 방송 안에서 주식광장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들의 정확한 정보들을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이렇게 제가 안내해드릴 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짙게 남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고점 우려로 혼조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예상이 돼 있기는 했습니다만 예상보다는 더 밀리는 폭이 컸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13%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600선 밑으로 내려왔죠. 오늘은 외인과 기관이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건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만 1조 2천억 원 넘게 물량을 팔아치웠고요. 기관도 여기에 보태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크게 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코스닥 지수도 비슷한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1.37% 하락하면서 763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낙폭을 중간에 만회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살짝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고부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로 글로벌 수급이 몰리기도 했고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내일 또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하방 요인이 증시를 짓눌렀던 하루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하루를 또 건너뛰었다가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님과 좀 찬찬히 시장을 들여다봐야겠죠. 대표님, 오늘 장 어떻게 봐야지만 우리가 좀 수요일을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퐁당퐁당 장세기 때문에 네. 아마 좀 금요일까지 조금 애매한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랑은 사뭇 또 다른 분위기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장 초반부터 좀 변동성이 커지더니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흘러내렸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일단 반도체 섹터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마이크론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가시지 못하고 있는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 부재로 이어지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섹터들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과 또 이제 ISM, 제조업, PMI 등등 기타 주요한 지표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 심리가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 증시가 계속 연일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돈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좋다고 하는 증시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시안의 자금들이 중국으로 흘러가다 보니 당연스럽게 국내 증시권은 팔고 중국권 증시들은 사들이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또 오늘은 니케이 지수가 또 폭락을 했어요. 4%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이 영향이 또 고스란히 우리 국내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가하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이번 주가 퐁당퐁당 장세예요. 하루 정시 열리고 그 다음날 또 닫히고 그 다음 수요일 열리고 목요일 또 닫히는 이런 퐁당퐁당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수급이 공백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합쳐 본다면 사실 그동안은 미국 눈치만 봤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일본의 증시 눈치도 좀 봐야 되는 되게 복합적인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요인들이 새롭게 등장을 했다라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좀 익숙해져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이번 주 연휴 수급 공백기를 좀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또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번 주는 조금 변동성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의 부재에 조금 적응을 하면서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는 그런 흐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세 가지 밀착 종목 또한 이번 증시, 이번 퐁당퐁당 연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뒤쪽에서 밀착 종목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조정이 나온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반도체주들도 다시 불꽃이 살아나라 했지만 다시금 조정이 나왔고요. 경제 지표들에 대한 경계감도 있고 여기저기 눈치 보기 바쁜 시장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 열렸다가 화요일이 쉬고 또 수요일 열렸다가 목요일 쉬고 이런 흐름이 반복되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들어올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음 주가 되기까지는 좀 열린 마음으로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저희가 만나봤던 것처럼 양 지수는 파랗게 물들었지만 대표님과 지난주부터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다른 분위기를 가져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진짜 딱 지난 금요일에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했었던 종목들인데 오늘 시장 흐름과는 정말 다르게 좀 연출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의 거의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대장주급으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죠. 바로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밀착 종목 제약바이오 관련주 특히나 이제 위고비 관련해서 관련주로 언급을 드리면서
전략을 세워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에 공략하신 분들이라면 장중에 한 13%까지 상승을 했고 뭐 막판에 좀 꼬리를 달면서 종가는 이제 4%대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충분히 이 자리에서도 추가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블루엠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속해서 바닥을 다졌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런 강한 시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추세도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 여기 보이시는 이제 21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꼬리 달고 딱 21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고요.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그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이번 달, 다음 달이죠. 10월 15일에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전까지는 다시금 이제 충분히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이런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출시 이후에는 또 당분간은 좀 세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는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시면서 뭐 이런 고점 라인에서 일부 익절을 해두시면서 자연스럽게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밀착 종목 오늘 시초가 매수하셨다면 1거래일 만에 13% 정도의 수익률 보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 수요일에 가지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제 중국이 그 경기 부양에 대한 대책들을 발표를 하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 관련 수혜주들이 뭐지 이렇게 막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혜주 중에 대표적인 종목을 제가 한 종목을 가지고 온 건데 사실 자동차 부품 관련주거든요. HL 만도라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얘가 왜 중국 경기 부양책의 최대 수혜주냐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그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향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기업이 바로 이 HL 만도입니다. HL 만도.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지금 현대차와 관련된 밴드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인도에 IPO를 상장을 하고 승인이 되고 그러고 나면 인도향 매출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국향 매출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 바로 이 HL 만도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흘러내리고 가격 조정이 강하게 받았을 때 그다음에 바닥을 다졌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한다면 충분히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장기 이평선 근처까지는 수월하게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뒤로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였어요. 오늘도 장중에 또 강하게 올라와 줬는데 뭐 종가는 2.79%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제 위쪽에 있는 물량 정도를 테스트하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이 상단 38,000원 이상 39,000원 요 사이 어느 이 밴드까지는 다시금 이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중장기로 보셔도 그 이상 4만 원 이상까지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쭉 홀딩 의견을 드리고요. 나는 아직 이 종목 공략 못했다. 나도 이런 밀착 종목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밀착 종목 3종목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뒤쪽에서 같이 공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에서 하루 대표님이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2가지 종목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로 직전 방송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로서 또 비만 치료제 테마주로서 블루엠텍을 보여주셨었는데요. 그때는 위고비 이슈를 짚어보면서 제약 유통 라인까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죠. 위고비 출시일 전까지는 지금보다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분할 매도로 끌고 가는 전략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고 계셨던 분들도 이런 의견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이었죠. 수요일 방송에서는 또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HL 만도 짚어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중국향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여기에 또 현대차 모멘텀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재료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현재 지점에서도 상단 밴드까지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는 시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가지 종목 다 어느 정도 홀딩을 하는 의견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대표님의 추가적인 전략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힙니다. 저희 주식광장 끝나고 나서 오늘 밤 11시에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시는데
이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야지만 추가적인 전략 받아가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 3가지에 대한 정보들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 어려운 시장 안에서 조금씩 헤쳐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수익 리뷰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봤던 내용들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헤드라인 2번째 내용이었죠. 메타에서 나온 오라이언에 대한 기대감 품은 메타버스 관련주들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위에서도 들어보면 사실 이 오라이언에 대해서 향후 전망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야 좀 꽤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정말 차세대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관련주의 주가에서 그 기대감이 확실히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지속성은 떨어졌을지언정.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강한 시세를 보여줬죠. 워낙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쭉 흘러내리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기대감이 없을 때 이렇게 기습적으로 이슈가 등장을 하니까 수급이 네. 몰리고 이제 또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장의 영향도 있었어요.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바로 이제 매도 물량들이 나와주면서 윗골이 달리면서 빠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슈의 지속성이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맞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안경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안경, 다른 VR 기기랑은 다른 점이 유튜브도 이 안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화상 통화도 할 수가 있고 또 메시지 보내기도 이 안경을 쓰고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이전에 나왔던 이런 VR 기기와 다른 점이 이 소비자와 기기가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혁신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영업이익과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은 조금 좀 섣부르게 매수를 좀 비중을 강하게 실어서 하는 타이밍은 매수를 할 타이밍은 아니다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단기적인 종목들은 테마성으로 단기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좀 많이 올랐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올랐고 오늘은 좀 버텨주는 종목들도 있고 단기 차익 실현 나온 종목들도 있는데 따라가는 매매를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좋지 못한 가격대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슈가 좀 지나가고 눌림목이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관련주 가장 강했던 종목, 지난주 가장 강했던 종목 한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이고 사실 뭐 XR, 그다음에 AR,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이제 뭐 또 강하게 상승을 해줬던 그런 이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다만 근데 지금 주가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하향을 하면서 추세가 완전히 이제 이탈된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관련주들이 좀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더 이상 빠질 구간이 없는 것인지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여러 번 다지는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나서 이 장기동 평균선을 돌파해주는 또 강한 거래량과 힘이 들어와주면서 상한가까지 안착을 한 종목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또 윗꼬리를 강하게 흘러내리면서 빠졌는데 그래도 이제 시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점이 좀 고무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상한가 간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따라잡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충분히 바로 가기보다는 기간 조정이나 아니면 가격 조정을 더 주고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매수 타점을 잡으셔야지. 여기 지금 이제 뾰족 올라온 이런 구간에서 타점을 잡으시면 충분히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이제 눌림목을 줄 때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큰 테마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가시화된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단기 트레이딩에 능한 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주로서 또 자이언트 스텝의 흐름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굉장히 또 시세 분출이 컸던 종목인데요.
XR, AR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슈팅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 오늘은 긴 윗꼬리를 만들었죠.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게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한번 시세 분출이 됐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진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었고요. 그렇다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접근할 수 있는 그나마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종목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밀착 종목 한번 밀착 취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대표님 이미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뭐 다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 종목도 변동성이 너무 클 것 같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어떻게 내가 좀 잘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은 네. 조금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이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만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정도의 인내심을 요하시는 걸까요? 뭐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워낙 주가가 지금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잘 지켜준다면 충분히 상방으로 오. 많이 열려있는 종목이라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자이언트 스텝 같은 종목보다는 움직임이 덜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자리에서 그다음에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밀착 종목 어떤 종목이냐면 힌트를 드리자면 사실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특징적인 부분이 비디오 IP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3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시 한번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집중이 될 때 충분한 이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영향력 가지고 있는 재료 모멘텀을 가지고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낙폭 과대주예요. 사실 이제 가지고 있는 재료에 비해서 워낙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차트를 좀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한 70% 가까이 빠져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달, 올해 1월 달이죠. 올해 1월 달에 37,900원 하던 이 종목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15,000원, 15,06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네요. 15,000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만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인가를 봤을 때 충분히 이제 바닥까지 내려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자리에서 조금 버텨준다면 혹은 이 자리에서 다시금 좀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런 이평선들이 좀 모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게 된다면 다시금 시세를 또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 가지고 오긴 했지만 사실 또 다른 재료가 있어요. 이 재료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관련된 재료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차트만 보고도 어떤 종목인지 눈치를 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메타버스 플러스 알파로 지금 현재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다양한 산업군에 들어가는 이런 필수적인 반도체 부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올해 4분기부터 이런 매출의 실적 상상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향 매출도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충분히 저점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찍은 저점이 12,800원이에요. 그래서 요 근처 때까지만 우리가 이제 좀 잘 버텨준다 하고 요 안에서 매수 밴드를 좀 설정을 해서 분할로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이 상단에 있는 이평선 근처까지 한 2만 원 선까지는 다시금 한번 회복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힌트를 많이 다양하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도무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찍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에 들어와 계시면 오늘 밤 11시에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정확한 종목명과 그다음에 매수가, 매도가, 제가 손절가까지 다 라이브 브리핑을 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입장해 놓으시고 오늘 밤 11시에 하는 라이브 방송까지 잘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 테마 안에서 상대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첫 번째 밀착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리인데 또 확실한 모멘텀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비디오 IP를 만드는데 국내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또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묶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가지고 있는 재료가 참 좋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재료가 좋은 것 대비 주가의 흐름이 사실 아쉬운 상황
상황입니다. 주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과대 낙폭 구간에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저점을 어느 정도 지켜주기만 한다면 상단으로까지의 밴드까지는 장기 이평선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격적인 전략을 자세하게는 아니고 간략하게 짚어주십니다.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전략을 꼼꼼하게 받아가고 싶다. 나는 이 종목이 어떤 건지 정확한 종목명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만나보시는 밀착 종목들, 지금 만나본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나볼 수 있는 두 가지 모두 다 정확한 정보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시는데요.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시면 세세한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통신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헤드라인 통해서 세 번째로 만나봤던 국내 증시 이슈 두 번째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인구가 이동하는 수도 어마어마하고요. 그와 관련돼서 소비가 되는 그 규모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님도 이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졌다라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이때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148만 명이 공항을 찾았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많은 175만 명을 좀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 같은 경우는 12만 명 정도에 달할 것이다라는 또 보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 알파로 지금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또 펼치고 있잖아요. 네. 펼치고 발표한 첫 연휴인 만큼 그 기대감이 조금 더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연휴 기간 동안에 수혜가 되는 섹터들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 그다음에 면세점, 그다음에 항공, 여행, 그다음에 카지노주 이런 것들을 좀 차례대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가 뒤쪽에서 조금 더 따로 뽑아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이 면세점 카지노주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과 관련된 여행 관련주들도 조금 최근에 들어서 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나투어라는 종목이고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뭔가 이제 시세를 보여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바닥에서 계속 놀다가 최근 들어서 보면은 주가가 이제 또 V자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제 V자 반등을 시도하고 이전에 만들어놨던 저점까지는 내려오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여기서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의 국경절 관련해서 뭐 어떤 제로나 이슈들 플러스 알파로 중국의 소비에 대한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붙어줬을 때 다시금 이 하나투어라는 종목 그다음에 하나투어 플러스 알파로 뭐 기타 다른 여행사들도 있죠. 그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조금 단기적으로 뭔가 이런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보다는 좀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하면서 시세를 다시금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하나투어 말고도 제가 또 이번 그 항공편 증편, 이제 중국향 항공편이 가장 많은 수혜주를 한 가지 찾아왔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밀착 종목으로 좀 아껴놨기 때문에 뒤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놓친 중국 관련된 테마는 뭐가 있을까? 요즘 시장에서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여행, 화장품도 좋지만 면세점, 카지노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도 짚어주셨으니까 이런 의견들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워낙 요즘에는 경기 위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었기 때문에 여행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오랜만에 짚어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주로서의 흐름을 하나투어 통해서 만나봤죠. 하나투어 도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멀리 내다보고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저점 가까이 내려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얼마나 경기가 위축돼 왔는지를 이 하나투어의 주가 흐름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행과 관련해서 중국에서도 이제 소비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여행객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밀착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만나볼 수
수 있는지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대표님 뭐 힌트를 조금 주신 것 같습니다. 항공편이 조금씩 증편이 되면서 이와 관련한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항공 관련주인 걸까요? 항공 관련주라기보다 종합 관광과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고객사가 이제 또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인 고객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런 만큼 이번 국경절 연휴에도 관련된 모멘텀과 재료로 큰 상승폭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8월 사상 첫 월간 매출이 500억 원을 돌파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리파이낸싱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 리파이낸싱인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올해 11월 달부터 이제 리파이낸싱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리파이낸싱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니까 이 리파이낸싱이 진행될 경우에 뭐 이자율 하락, 뭐 금융 비용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이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도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외국인이 지금 10거래를 연속해서 순매수 동향을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모멘텀 충분히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이전에 고점을 만들었죠. 2023년 8월 달에 이제 17,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쭉 이제 하락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뭐 지난 하락 이 8월 5일 이제 블랙 먼데이 때 8,09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금 10,000원대로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10,000원대가 이 기업이 주가가 굉장히 뚫기 어려웠던 자리예요. 이 10,000원이라는 가장 강력한 저항 구간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강력한 저항 구간을 이제 뚫어주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평선들도 좀 모여가면서 조금 여기서 기간 조정을 거치면 다시금 이 위쪽으로 다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주가는 여전히 바닥 구간이고 이제 뭐 추세를 바꾸면서 고개를 빼꼼 들어 올리는 상황인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달에 리파이낸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성 재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외국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사모으고 있다라는 점, 뭐 기관도 같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손익비 좋은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종목도 저와 함께하는 방송 11시 라이브 방송에서 자세한 전략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행과 관련해서 대표님의 오늘의 두 번째 밀착 종목 같이 살펴봤습니다. 종합 여행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 안에서도 중국 고객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중국에서 소비력이 회복이 된다면 수혜를 확실히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재성 뉴스를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주가의 흐름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강력한 저항 구간인 10,000원 라인을 오늘장에서 조금 돌파하려는 듯한 시도를 보여줬습니다. 위로 올라서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손익비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자리에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밀착 종목 적절한 시점에 내가 공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 적절한 시점은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십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 3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닫히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보는 이슈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화장품주, 중국과 관련해서도 또 계속해서 거론되는 섹터죠. 화장품, 외국인들이 점차적으로 보유량을 늘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봐야겠죠. 네, 아파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힘입어서 이제 화장품 섹터들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외국인 보유율이 29%였던 게 지금 32%까지 이번 달 들어서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장주들이 이제 먼저 수급이 들어와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섹터 전반적인 긍정적인 흐름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중국향 매출뿐만이 아니라 지금
올해 1분기, 2분기 때 정말 입이 마르도록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미국향 매출과 유럽향 매출인데 그 두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이제 국내 화장품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연이어서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3분기, 4분기 화장품 실적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지금 우상향을 해주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두터운 종목인데 이런 종목도 뭐 급작스럽게 뭐 14%대까지 이제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들을 체크를 해본다면 요것보다 시가총액이 작고 조금 더 탄력 있게 올라가줄 수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은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매수 의견을 드린다면 매수를 해두신다면 충분히 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화장품 섹터 하반기의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주식광장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앞서서 1분기, 2분기를 통해서는 미국 향이 중요하다, 유럽 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또 중국의 내수 회복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중국향 매출도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이렇게 매출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자꾸자꾸 담아가는 종목입니다. 외국인의 보유율이 29%에서 32%까지 올랐다라는 것을 짚어봤는데 주가의 흐름이 사실상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 몸집이 큰 종목이라서 좀 멀리 내다보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이용을 하실 것 같은데요. 나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변동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빨리 수익을 챙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대표님의 밀착 종목을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만나볼 수 있는 마지막 밀착 종목, 밀착 취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안에서 기대감을 안고 가는 종목들은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오늘의 밀착 종목은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모레퍼시픽이랑 흐름을 좀 비슷하게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그동안의 실적 부진, 그러니까 실적 부진 때문에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네. 그 실적 부진이 어디서 왔냐면 이제 중국 법인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은 즉슨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이제 이 회사의 중국 법인 실적이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힘입어서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더 드리자면 이 종목은 화장품 ODM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향 매출 향상, 그다음에 중국 법인의 실적 회복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뭐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이랑 비슷한 흐름을 만드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만들고 다만 그 자리에서 좀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만 원대에서 좀 지지를 받고 다시금 추세를 좀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막 돌려 세우는 흐름이 보이시죠? 이제 12만 원대에서 저점을 좀 다지고 그 다음에 다시금 이제 좀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동평균선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가 같은 경우는 14만 6천 원에 형성이 됐는데 지금 이제 뭐 실적 개선의 기대감이 이제 퍼지면서 지금 뭐 증권가에서는 이 종목의 주가를 뭐 19만 원 내지는 20만 원대까지 이전 직전 고점이거든요. 이전 직전 고점 때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다 먹을 수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중간 언저리 가장 강력한 저항대인 이런 구간 18만 원대 구간까지는 우리가 또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저점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화장품 관련주 제가 이 종목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 안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오늘의 마지막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화장품 ODM 전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중국 법인의 실적 회복 기대감을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접근을 했을 때 추가적인 이슈 또 재료가 나온다면 충분히 상승을 노려봄직한 상황입니다. 자, 주가적인 흐름으로도 봤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기는 했죠.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온 이후로 지금은 시세 흐름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어느 정도 포착되는 시점입니다. 이
이전 고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도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저기까지 진짜 올라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면 좋겠죠.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어올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나보신 밀착 종목 3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는 오늘 밤 11시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는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또 휴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마음 편하게 쉬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수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